자, 반갑습니다. 1월 10일 화요일 마감 시황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국내 증시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약 440개, 하락 종목 400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730개, 하락 종목 약 700여 개로 형성되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순 매수세가 이어졌으며 개인과 외인의 순 매도세가 이어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의 순 매수세 속에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와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양거래소 모두 외인의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비차익 순매수 역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증시의 하방 압력을 좀 키운 모습입니다.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의 코스피였죠. 코스피가 왜 아쉽냐 하면은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이어졌어요. 코스피, 그쵸? 매수세가 이어지다가 자, 그 뒤로 이제는 확 변한 모습이죠. 동시효과 이후로 분봉으로 보시면은 보이시죠? 동시효과 이후에 강한 매도세, 외인의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꾸준히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어쨌거나 코스피에서는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매도세로 전환된 것은 좀 아쉬움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은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양거래소 모두 외인의 매도세가 나와줬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여기서 저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이슈거리가 하나 있죠. 어떤 게 있나요? 자, 바로 이런 거죠. 금융투자.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이어졌고, 코스닥은 금융투자의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금융투자의 수급 유무에 따른 주가의 변화도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최근에는 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 금융투자가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매도세가 이어지는지 이거에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를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투자가 좀 매수세가 나온 것은 좀 아쉬움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그뿐만 아니라 외인의 매도세가 나와준 것도 아쉬움이 크고요. 코스닥에서 금융투자의 매도세가 나온 것이 아쉬움이 크다. 자, 일단은 또 이렇게 약세만 나와준 것만 아니다. 코스닥은 좀 증시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700포인트를 하루 만에 다시금 이탈한 것은 좀 아쉬움이 클 수 있잖아요. 그쵸? 하루 만에 이거 이탈한 거는 좀 아쉬움이 클 수는 있는데, 증시의 움직임을 보면은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계속 저점을 좀 형성해 주려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저점을 계속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와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자, 약세의 원인, 혼조세가 나와준 원인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뉴욕 증시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밀렸다, 그쵸? 밀린 이유, 특히 기술주 위주로의 반등이 나왔었는데 밀렸어요, 그쵸? 그 이유가 뭔가요?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될 수도 있고, 이번 주에 있을 다양한 이슈거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금일 발표될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을 해봐야 돼요. 파월 의장이 무슨 발언을 하면서 어떠한 연설을 할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희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최고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 뭐든지 항상 말씀드렸죠. 주식은 이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최고의 시나리오는 자, 인플레이션 완화가 기대가 된다, 그쵸? 인플레이션 지금 정점 통과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부각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도 완화되고 있고, 고용도 긍정적이고, 그쵸? 이러한 긍정적인 이슈 속에서 인플레이션 완화가 좀 기대되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금리 인하 계획을 고려해 보겠다, 뭐 이러한 이슈가 나와준다면은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반응할 수 있겠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시나리오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인플레이션 좋게 나오든 말든 내가 원래의 기조 그대로 유지, 그쵸? 원래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 말은 즉
올해 중으로 금리 인하 계획은 없다라고 한 번 더 못을 박을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장은 어쨌거나 김칫국을 조금 마시고 있는 분위기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시장 분위기는 연준 의원들과는 좀 반대되는 듯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금리 긴축 완화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라고,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사전에 찾아냈던 그 파월 의장인데 지속적으로 이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대감이 커지면 반대로 실망 매물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망 매물이 쏟아질까봐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젠. 자, 그 실망 매물이 쏟아질 것 같은 걱정을 뭐로 나타낼 수 있냐 하면은 이거죠. 시카고 패드 워치에 따르면은 이제 다음 2월 FOMC에서 금리 인상 폭을 봤을 때 베이비 스텝인 25bp죠. 25bp의 인상 가능성을 더욱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빅스텝을 단행할 수도 있고 당연히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상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모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 의원들은 이번 올해 금리 목표치가 거의 5%예요. 5% 이상입니다. 이상 한 5.1에서 5.2% 이 정도를 일단은 금리 인상 목표치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빅스텝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죄송합니다. 네, 빅스텝의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25bp를만 올리는 걸로는 이번에 25, 다음에 또 25, 또 다음에 또 25 베이비 스텝을 무려 3번이나 단행해야지 이제 기준금리가 5% 이상이 되는 거라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차라리 비스텝을 단행할 것 같은 생각이 전 강했었습니다. 실제로도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여졌고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25bp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었죠. 미국 연준 2월 금리 25bp 인상하나 보스틱 촌재 12일 CPI에 달려있다, 이렇게 발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스틱 역시 이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기준 금리를 2분기까지 올린 뒤 그 지점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얼마나 오랫동안이라고 물어보자마자 매우 긴 시간이라고 했다. 그쵸? 나는 피벗 가이가 아니다. 시장의 금리나 기대감에 참모를 이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연준 의원들은 누구도 지금 이제는 금리 고점이니까 금리 인하합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을 뿐이지 최종 금리 말씀드린 것처럼 5%예요. 5%. 그쵸? 그렇다는 것은 저는 이번에 파월 의장이 조금만 매파적인 발언을 해도 시장에서 좀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큰 타격을 입는다면은 금일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캔들이 나왔잖아요. 자, 그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음전환하였고,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보시다시피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쵸? 아이고. 네. 나스닥 역시, 그리고 코스피까지. 코스닥은 음봉이지만 어쨌거나 음봉전환한 코스닥까지 포함해 볼게요. 전 이 신호가 원래였으면은 적당한 눌림은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주에 다양한 이슈가 있었지만 그것만 무사히 지난다고 하면은 증시가 무한정 상승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좀 상승 랠리, 약세 나와뒀다가도 이제 상승 랠리가 나와주면서 2500포인트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파월이 좀 안 좋은 말을 하면은 여기서 좀 다시금 밀려가지고, 그죠?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와주면서 5일 평균선 부근에 맞닿는, 즉 2300포인트까지 좀 큰 폭의 약세가 나와줄 수도 있다. 그리고 5일 평균선을 깰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5일 평균선을 깨면서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요, 5일 평균선을 깨면서 약세가 이어지나 싶더니 이번에
CPI 발표와 함께 재차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가정입니다. 반등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CPI가 현재로서는 좀 부정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CPI가 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커도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 속에 증시가 좀 눌리고 CPI와 함께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겠냐, 그러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뭐 무조건 맞는 건 아니고요. 제가 또 뭐 파월 의장이 뭐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CPI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보시길 권유드릴게요. 자,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 금요일 이슈가 된 종목들, 어떠한 종목들이 있었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첫 경제사절단 이재용, 정의선 등 100명. 자, 뭐 삼성전자, 정의선, 현대차,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 몇 개 있네요. 그쵸? 쌍용건설, 뭐 메딕톡스, LIG 넥스원, 뭐 히림, 그 밖에 뭐 수산, ENS, 코오롱, 아세아텍 몇몇 개 종목이 보이긴 하죠. 자연과 환경, 뭐 이러한 종목들, 그쵸? 한번 주가 움직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나, 그쵸? 주가 움직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처음 경제사절단이다 보니 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르마, 사우디의 양자보안 솔루션 수출 네옴시티의 도입 기대가 되고 있다. 뭐 사물 인터넷 보안 기업 노르마는 뭐 사우디의 인프라 기업 뭐 양자보안 솔루션 수출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뭐 네옴시티 관련 이슈 뭐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옴시티에 대한 진짜 직접적인 수주, 직접적인 내용이 나와주는 것이 중요하지,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한 이야기는 다소 제한적인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자, 윤석열 대통령 스위스에서 국내 양자 기술 발표. 양자 암호 관련 주로는 대표적으로 우리넷이 양자 암호 관련주로 뽑힙니다. 이거는 하나 알고 계시고요. 뭐 대신에 우리넷은 이런 윤석열 대통령 발표 속에 수급의 이탈이 나와주고 개인의 매수세가 끌어올렸죠.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슈에 예민한 건 개인 투자자다 보니까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진 모습입니다. 자, 고리 1호기 올해 해체 본격화, 460조 시장의 첫 단추를 깬다. 고리 1호 해제를 필두로 세계 원전 해제 선점 위에 강드라이브를 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원전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당연히 오르비텍이에요. 오르비텍이 원전 해제 관련 주기이기 때문에 오르비텍을 가장 먼저 체크해 보시고, 뭐 우진이라든지 대창 솔루션, 세아베스트, 지주 이러한 종목도 핵폐기물 처리 관련주다 보니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기를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나경원 사의 표명, 김대기 전화 받은 적 없다. 나경원 전 의원이 뭐 사명, 그쵸? 사명을 했다, 사의를 표명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쵸? 보시다시피 뭐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저출산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뭐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큰 건 사실이에요. 사의를 표명했을 가능성이 크고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뭐 대통령실은 들은 바 없다, 이런 소리에 지금 좀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주가의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당대표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LCC 여행객 수 146만 명, FSC 대형 여객기죠. 132만 명보다 많다. LCC가 좀 첫
처음으로 좀 추월에 성공한 모습이에요. 뭐 항공 관련주, TA항공, 뭐 제주항공 이러한 종목들 최근 뭐 항공 관련주 움직임이 나쁘지 않죠. 좀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 관련주도 그러다 보니 또 리오프닝,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인한 강세가 또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그러한 점 고려해 보시면은 충분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게 하나 변수긴 하죠. 중국,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코로나 입국 규제 보복. 중국 정부는 10일 주한 중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다. 이 내용이 좀 중요하긴 해요.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이게 어떻게 또 이제 현재로서는 단기 비자 발급 중단으로 좀 끝난 이 문제인데 이게 커지면은 뭐 중국 판호 관련 이슈로 또 딴지를 걸 수 있고요. 또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또 딴지를 걸 수 있거든요. 중국이란 나라가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과거 사드 배치 때부터 생각해 보면은 조금만 자기랑 엇나가면은 제재를 좀 많이 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점으로 만약에 중국 뭐 정말 중국이 이것 때문에 막 수출 같은 걸 좀 제한 걸겠다 하면은 리오퍼닝 관련주에도 강세가 나오는 거다가 또 멈출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로 뭐 화장품 관련주의 뭐 조정이 좀 길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 정부 암 런던 증시의 상장 재시동 이거 뭐 ARM이 아니라 암이라고 읽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암 관련 주로는 가온칩스 대표적으로 그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 영국 출장 갔을 때 이 암 인수 관련으로 수혜가 봤던 그리고 강세가 나왔던 종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가온칩스랑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넥스트 칩 이러한 종목들이 있겠습니다. 암 관련주는 이렇게 세 가지 한번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는 그 챗봇 관련주에 좀 12조가 넘는 금액을 좀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챗봇 관련주가 강세가 좀 나왔거든요. 코난 테크놀로지, 뭐 솔트룩스,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 마인드랩, 나무기술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나와줬다.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일지 사실 무근으로 끝날지 모르겠으나 충분히 일단 긍정적인 얘기고 이 챗봇 관련주가 최근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쉽게 그 약세가 나와줄 것 같지 않아요. 호난 테크놀로지만 보더라도 5일 평균선 따라서 주가 움직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마인드랩도 그러고요. 솔트룩스 5일 평균선 또 20일 평균선 지지 잘 받아주면서 상승 추세 관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당국 제도를 손본다. 이게 정말 좋은 내용 중 하나죠.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좀 의무화 시키겠다. 이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있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는 게 있어요. 자사주 매입은 말 그대로 그 현재 유통 물량하고 있는 주식수 중에 본인이 이제는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대주주라든지 자사주를 매입한다. 매입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현재 유통 물량의 주식수를 줄여가지고, 그렇죠? 현재 갖고 있는 주주들의 주식 값어치를 늘리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소각시킨다는 거는 다시는, 그쵸? 그 매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해도 추후에 다시 매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보다 자사주 소각이 더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었는데 이렇게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은 충분히 그 주주들한테는 긍정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다.
뭐 로봇 관련주가 이러한 이슈 속에 또 강세가 나와주긴 했는데 로봇 판매 6배 증가, 삼성, LG, KT 로봇 사업 본궤도 오른다 이런 관련 얘기로 오늘 장 초반에는 로봇 관련주가 좀 강세가 나와줬죠. 확실히. 근데 로봇 관련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성을 가지면서 강세가 나와주기에는 조금 애매한 경향이 있어요. 그 수급 자체가 조금 애매한 경향이 있다. 강세가 나와줘도 좀 제한적일 거고 조금 더 눌림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권유드리겠고, 이렇게 강세 나오는 모습 속에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전부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 뭐 보시다시피 증시가 썩 좋지 않았어요. 그쵸? 증시의 움직임 자체가 썩 긍정적이지 않아가지고 다소 많은 분들이 좀 힘들 수 있겠으나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좀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이 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국내 증시 작년보다는 올해가 확실히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2년 연속 약세장 나오기 쉽지 않아요. 분명히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증시로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보합권 그리고 박스권 내에서 주가의 횡보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포인트는 반드시 한번 터치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상승 랠리 때 조정과 뭐 등하락이 거치면서 거치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2500포인트를 도달해 주지 못한다면은 주가의 움직임이 썩 긍정적이진 못해요. 한 번 더 진짜 꺾일 수도 있고, 정말 그렇게 되면은 올해도 약세 랠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날 아침에 아침 시황 라이브 방송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